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NL 권덕근. 임고은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숙제. 숙제. 그, 최근에 더 숙제.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네, 확진자들에 비해. 좀 찌셨어요? 저도 많이 쪘죠. 저도 네. 올 1월 이후로 한 3kg 찐 것 같아요. 3kg. 저는 코로나 이후로 저도 한 2, 3kg? 그쵸. 생각보다 많이 찌진 않은데 근육량이 너무 줄었어요. 운동을 근육량이. 못하니까. 네. 그래서 체중은 많이 안 늘었는데 보기에는 되게 좀 살이 저도 부해 지난주에 보이는. 건강검진 했는데 지방간에 음. 경도의 지방간과 체지방이 높다고 빼라고 하는데 그게 뭐 쉽나요? 맞아요.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해야지. 네네.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벌써 올해 연말까지는 꽉 그러니까 찼더라고요. 빨리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 초에 하려고요. 1월 달에. 해야 돼요. 이제 40대부터는 뭐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뭐 2년에 한 번씩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이어트 얼마나 해보셨어요? 사실 저는 최고 몸무게를 찍었던 게 음. 78kg예요. 그래도 뭐 제 남자 몸무게 치고는 아주 키가 그렇게 많지는 크지는 않지 않아요? 않아서 사실 이제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 숨도 헉헉대고 뭐 조금만 그런가? 운동을 해도 좀 답답하고 음. 뭔가 내가 항상 되게 깝깝한 큐브? 느낌, 그러니까 깝깝한 느낌 때문에 음. 다이어트를 해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10kg를 뺀 적이 있어요. 의지한국인인데 10kg를 그렇게 빼고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또 근데 진짜 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미쳐가지고 막 진짜 매일 안 하면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해한 거는 아니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재미가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운동하신 거예요? 헬스? 운동하고 식이요법, 식이 조절이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다이어트는 그치. 될 수가 없어요. 시기를 안 하고 음. 운동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건강한 돼지고 그러면은 진짜 기초대사량이 남들보다 월등히 높아서 정말 많이 먹어도 막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지 저도 일단은 네. 운동을 좀 해주긴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한 2년 정도 유지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유지를 못하고 다시 조금씩 쪄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요요라고 할 건 아니네요. 엄밀히는 그 정도면 처음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한 4, 5kg 빠진 채로 유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근육은 확 줄었고. 근육은 금방 김종국이 그러잖아요. 제일 싫은 게 근손실이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운동을 뭘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일단은 PT를 받았고 PT를 트레이너 선생님 붙어가지고 원래 혼자 할 때는 이제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막 달리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걸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근육이 있어야 돼요. 유산소만 맞아요. 갖고는 안 되고. 그런데 그거를 1시간 하는 것보다 이제 PT 웨이트 트레이닝을 30분 하는 게 더 그런 열량이나 이런 소모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유지가 더 잘 되고 근육이 있어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40대가 넘어가면 확실히 근육량이 줄어요. 그래서 근육을 좀 붙여놔야 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살이 빠지니까 뭔가 비실비실해지더라고요. 그럼 감기도 제일 잘 많이 걸리고. 빠졌을 때가 몇 킬로? 68. 네, 68. 10킬로. 그때는 진짜 막 감기도 너무 잘 걸리고 그래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권장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자기한테 몸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또 40대가 넘어가면은 그 성인병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편이라 콜레스테롤 조절을 좀 하고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 혈압이나 당뇨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당뇨 전 단계에 조금 좀 위험 수위 있기는 해요. 당화혈색소는 한 5.8? 저도 이번에 검사했는데 한 5 정도 나오더라고요. 5는 좋다. 왜냐면 저도 이제 당뇨 가족력이 있으니까 저희는 가족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 신경을 쓰는데 한 5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5.8 나와가지고 6부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데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신 거예요? 지금은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도 안 하고 있고요. 그때 빠졌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딱 하루 받고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주 운동하시고. 3회 정도는 혼자 PT 받은 거를 약간 복습하고 유산소는요? 유산소는 이제 그 3일 하는 동안 매일 하긴 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주일에 4일은 아예 운동을 안 하시고. 아예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뭐 출퇴근길 걷는 거나 아파트 계단 오르락 내리락 정도, 집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정도. 그럼 시기는 어떻게 시기는 아침은 사실 거의 안 먹었고요. 권해도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우리가? 근데 사실 초반에는 아니 뭐 경험담을 그랬어요. 얘기를 하는 아침은 거의 안 거니까요. 먹었고
점심은 마음껏 먹었어요. 조절 안 하고. 정말 점심 그래서 때 점심에는 마음껏 막 정말 먹어봤자. 막 고기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뭐 파스타 되게 파스타를 좋아해요. 제가 음. 밀가루랑 이런 음식 빵 이런 걸 좋아해서 아주 그냥. 점심은 그런 거를 그냥 음. 진짜 마음껏 먹고 음. 저녁은 가급적이면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이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야채. 문제야. 그렇다고 또 저녁을 안 먹으면 그 일찍 자지를 않다 보니까 뭐 11시, 12시 넘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럼 이성의 그때 막 끈이 딱 끊기면 배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어, 슬프다. 그래서 저녁은 이제 탄수화물 없이 고기? 고기나 야채 위주로 뭐 음. 사실 고구마, 계란 뭐 이런 거는 닭가슴살 이런 거는 뭐 진짜 어쩔 때 한 번 정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 다이어트지 막 이런 마음에 나 이런 거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간은 제대로 다 하시고 소금이랑 뭐 이런 거는 다 그럼요. 드레싱 이제 뿌리고 평소대로 대신에 막 양을 막 음. 무지하게 먹진 않았고 딱 배부를 정도? 음. 포만감을 느낄 정도만 먹었어요. 약은 드셔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다이어트 성공한 게 2번 있네요. 한 번은 이게 이제 2년 전 일이고 레지던트 때? 레지던트 4년 차 끝났을 무렵에 너무 살이 이제 찐 거예요. 그때는 운동도 뭐 시간이 잘 없어서 스트레스 못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좀 편해진 것도 4년 있고 차 야식 스트레스. 레지던트 하면 이제 야식 먹고 뭐 맞아 이러다 맞아.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새벽 밤새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막 살이 쪘었는데 잠 못 자면 또 살쪄요. 그러고 나서 훈련소를 들어갔어요. 군대 훈련소를 들어가서 그때 정말 7kg, 8kg? 근데 군대는 군대 정말 다이어트네. 규칙적인 생활을 맞아. 겨우 4주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주는 거 걔네가 퍼주는 밥보다는 좀 밥을 덜어내고 덜 먹긴 했지만 그래도 걔네가 시키는 운동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버틸 수 있을 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걔네가 시키는 훈련 그리고 삼시세끼 그리고 뭐 취침 무조건 자야 되잖아요, 제 시간에. 잠을 많이 자야 그 뭐 식욕 조절 그 호르몬 이런 거가 많이 나온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몇 킬로쯤? 그때 대충? 한 7kg, 8kg 정도 남자는 뺐던 것 그 정도 같아요. 못 네, 먹구나. 한 달 만에, 4주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단식원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군대 다이어트구나. 훈련소 한번 또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을 먹어봤었어요. 제가 먹어본 유일한 약은 이제 식욕 억제제. 네. 그게 제일 핫하죠. 핫한 게 이렇게 꾸준히 나비 핫하죠. 모양으로 생긴 약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그거를 나비 쪼개가지고 모양. 저는 반알만 먹었었는데 그거를 먹으면 너무 막 심장이 심장이 터질 것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막 좀 그랬어요. 커피 되게 많이 마신 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벌렁벌렁하고 잠 안 네. 오고 입 마르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한 일주, 2주 먹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근데 다이어트를 그렇게 막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체격이 아니신데 근데 뭐 제가 꾸준히 뭐 비만인까지는 아니지만 제2차 성징이 오면서부터는 항상 통통을 넘어선 뚱뚱했었기 때문에 2차 성징이라 하면 이제 중학교?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후반부터 네.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도 몸무게가 제가 키가 168인데 70 정도 됐었거든요. 여자 몸무게로 70kg면은 뭐 운동선수죠 뭐.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야 공부해야지 무슨 다이어트야. 대학 가면 다 살 빠져. 그랬는데 대학 갔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60kg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어른들 말씀대로 대학 갔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빠질 수 없어 그래서 술을 시작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다고. 그리고 고3 때까지는 진짜 말랐었어요. 그때는 진짜 허리가 막 26, 7? 이게 너무 컴플렉스해서 막 볼 그래, 홀쭉하고 너무 말라도 그래서 살을 찌우려고 막 식빵 한 줄을 먹고 피자 한 판을 먹고 막 식빵 사이에 아이스크림 떠먹고 막 이랬는데도 안 쪘는데 대학교 가서 말라도. 딱 술 시작하니까 바로 5kg. 그래 이게 안주빨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술 먹어서 살 빠지는 거는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니까 그거는 좋진 않고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예과 때 덴마크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계란만 먹는 거. 오, 진짜 닭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 하고 제가 한 10kg 빠졌어요. 근데 금방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패. 그리고 저도 레지던트 때 잠 못 자고 많이 먹고 하니까 60kg 중후반을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한 50kg 중반 정도 되는데, 55kg, 56kg? 뭐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사실 제일 다이어트에
어떻게 하면 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왜 빠졌니? 하면은 마음고생? 뭐 이런 거. 마음고생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약을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머니들이 이제 산후 붓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모든 약의 작용과 부작용을 다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사도 맞아보고. 맞아보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굉장히 핫한 약 중에 삭센다가 있었죠. 그 삭센다가 주변에서 막 구해달라고. 그쵸. 그 되게 초반엔 비쌌어요. 그래서 강남주사 뭐 이러면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당뇨약으로 나온 건데 부작용으로 혈당 조절보다는 체중이 잘 빠져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사라는 거.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배나 이렇게 펜 타입으로 돼 있어서 맞아야 되는데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게 당뇨약으로 나오다 보니까 혈당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고 식은땀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당 떨어지면 손 떨리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게 입맛이 확실히 주사를 맞으면서부터는 진짜 이렇게 목구멍에 뭐가 걸린 것처럼 입맛이 싹 없어지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임상적으로 이제 약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별로 없고 좋은데 이제 젊은 여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은 혈압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삭센다는 저는 주로 권하는 거는 중년의 남성. 약간의 당, 약간의 혈압이 있는데 약 먹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체중 조절만 해줘도 콜레스테롤이랑 혈압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그 약 때문에도 살짝 조절이 되고 물론 삭센다를 뭐 당뇨 치료제로는 쓰지 말라고 고시상 나와 있기는 한데 약간 약 먹기는 애매하신 남자 어른들은 그거 맞고 별로 막 어지럽거나 이런 걸 호소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삭센다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나비 모양 약. 네네. 그게 뭐 아디펙스 뭐 이런 종류, 펜터민이라고 하는 식욕억제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효과도 좋고 약도 싸고. 맞아. 뭐 심장 두근거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있죠. 있었어요? 있죠. 그럼요. 근데 그게 약간 식욕억제제가 중추신경 자극제라고 하니까 먹으면 기운이 막 나요. 뭐 그런 거 업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운 없다가도 약 먹으면 갑자기 먹은 건 별로 없는데 막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는 어머니들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집 청소를 하시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끔 각성제로 막 먹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된 약들이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밤에 잠이 좀 안 오는 거. 그래서 꼭 약을 드실 때는 오전에 12시 전에 꼭 드세요 하는 거랑 그다음에 확실히 입맛은 떨어지죠. 그리고 그게 약이 반감기가 보통 24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먹어도 내일 한 중반까지는 입맛이 없죠.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입 마른 거는 있는데 그거는 물 많이 마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좀 심장 벌렁벌렁 하는 거는 조금 적응하면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약이 12주 먹고 12주를 먹어서 자기 체중의 10%가 빠지지 않으면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라.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펜터민 종류들이 있고 뭐 이렇게 토파맥스라고 해서 우리 편두통 치료제로 나온 게 또 그게 입맛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안전한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데 그거는 또 제가 먹어봤잖아요. 그거는 부작용이 그것도 입맛이 좀 떨어져요. 대신에 그 식욕억제제보다는 조금 효과는 약하고요. 근데 그건 저리는 게 있어요. 손발에 고무줄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저릿저릿한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은 그 식욕억제제 드실 때 너무 잠 안 오고 심장 두근거리는 게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드리는데 그 저리는 부작용은 한 3일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적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요새 가장 핫한 약이 큐시미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 큐시미아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펜타민 식욕억제제랑 토파맥스 편두통 약을 합쳐놓은 복합제인데 그게 그 펜타민은 용량을 좀 줄이고 그 편두통 약 토파맥스 용량을 좀 올려서 다양한 용량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약의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나와서 요새 그게 이제 삭센다보다 핫해요. 하루에 한 번 먹는 거고. 하루에 한 번. 근데 가장 단점은 약이 좀 비싼 거? 한 달
달 약가가 1,000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뭐 감기약 처방하면 약국에 내시는 돈이 해봤자 뭐 몇천 원 돈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달치 처방하면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고.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복용을 하세요?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진짜 이제 뭐 고도 비만이고 성인병도 있어서 정말 체중 조절이 절실하다. 혹은 이제 어르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체중 때문에 관절염 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저희는 일단 기본 12주로 해서 약을 드리고요. 한 달 정도로 해서 중간중간에 체중이랑 봐가면서 하는데 굉장히 날씬한 여성분들도 아가씨들은 막 지금도 말라 보이는데 더 빼야 돼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의학적인 기준으로는 안 드시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너무 원하면 아주 짧게 잠깐 아니면은 좀 폭식했다 그러면은 이제 며칠 먹고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가끔 써요. 프로작. 그 항우울제. 그거를 또 제가 먹어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살 빼려고 먹은 거는 아니고 개원 초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년 너무 힘들게 혼자 365일을 휴일 없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MMPI를 했어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 그랬더니 뭐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기분 부전이 좀 있으니 약을 먹어보라고 해서 제가 프로작을 한 달 먹어봤는데 이게 약을 먹었더니 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갖고 저는 사실 그냥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한 달 먹다가 뭐 크게 먹어서 뭐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뭐 먹다가 또 좀 끊어보자 그래서 끊었는데 확실히 그것도 식욕 억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제가 한 53kg 막 이렇게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식욕 억제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가끔 다른 이유로 뭐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서 오시는 거를 좀 봤죠. 운동은 안 하세요? 아니 사실 운동 건강해야지. 운동은 안 하세요? 운동을 해야죠. 제가 한때 뭐 필라테스도 해보고 또 제가 수영을 좀 수영 대회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남다른 어깨가 어깨가 이게 지금 웅크리고 있어서 이게 어깨가 제가 떡대가 좀 있어. 수영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수영은 하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요새는 그냥 아파트 한 바퀴 돌기 30분 정도. 근데 그렇게 하면 한 4,000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숨쉬기 운동. 근데 확실히 진짜 근력 운동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게 필수죠. 그리고 사실 저는 다이어트 약을 가끔 처방도 하지만 이게 다이어트의 다는 아니고요. 어떤 계기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막 살이 찌고 의욕이 없고 이럴 때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한 3, 4주 이렇게 짧게라도 먹으면 갑자기 찐살이 좀 훅 떨어지면 활력도 좀 생기고 또 약간 모티베이션이 되죠. 나 뺄 수 있구나.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서 순식간에 뭐 5, 6kg씩 쪄버리잖아요. 사실 찔 때는 뭐 순식간에 찌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약을 먹으면 이제 그게 부은 게 좀 빠지면서 그 에너지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한 습관을 훈훈하게 마무리를 건강한 습관을 이제 가지게 해주는 계기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의지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니까. 맞아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요즘 워낙 성인병들도 많고, 이제 시기 때문에 뭐 그래서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좋게 40대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40대 중에 3분의 1이 고혈압이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챙기시고 코로나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지금 너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동 못 하셨던 분들, 건강 못 챙기셨던 분들은 뭐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이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음에 우리 홈트 영상이라도 찍어야 되나? 오마이갓. 그쵸? 뭐 원하신다면 뭐 브이로그 뭐 이런 걸로 홈트. 막 우리 몸무게 까고 이제 이거 해가지고 체질량 지수 까고 이제 한 12주 해갖고 더 찌면 어떡하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 40대 다이어트. 나름 뭐 건강한 다이어트. 약 먹어서. 그래서 오늘은
모두의 관심사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사실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중요해요. 그럼요. 약도 한번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지가 좀 있으면 사실 본인이 집에서 쉽게 식이 조절을 하면서 그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